자, 그 민주당에서 공판 기일 15일 그 네. 기일에 대해서 연기 요청을 한 셈이죠. 공식적으로 한 거죠, 사실상 기자회견하면서. 그렇죠. 윤호중 그 저희께서 선대 본부장께서 하신 게 있으니까. 당연히 대선 후보가 되면 선거 운동의 자유를 보장해야 되기 때문에 네. 재판을 잡아서는 안 되죠. 공직선거법 11조인가인가 그렇죠. 보니까 체포- 7년 네. 이하의 징역, 체포 금고 구금 못하게 돼 있죠. 네. 되기 전에는 체포 구속을 네. 못 한다라고 돼 있더라고요. 7년 이상이나 무기징역에 처하는 범죄나 아니면 현행범인이 아니고는 체포 구금되지 네. 못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거는 왜 그런 규정을 두냐면 진짜 선거는 이제 국민들의 시간이죠. 그렇죠. 어떤 사법부가 개입해서 검찰이 개입해서 저 사람 마음에 안 드게 저 핑계 대서 잡아 넣어 선거는 못하게 이걸 못하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체포 구금은 사실 상징적으로 가장 어떤 신체 제약을 크게 두는 것을 규정해 놨을 뿐이지 그 정신은 자유롭게 후보가 된 사람들이 자유롭게 선거 운동을 하고 국민들이 자유롭게 판단하고 그래서 그 결과로 대통령이 선출되는 이런 과정을 상징한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15일이면 이미 선거 후보자 등록하는 게 뻔한 시간인데 네. 15일로 기일 잡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다 대법원으로부터의 어떤 일치된 행동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명백하지 않습니까? 10일, 11일 지나면 후보자 등록하고 이재명 후보가 등록하라는 것은 그거는 100% 확실한 사실인데 15일로 잡았잖아요. 그렇죠. 이미 그것 자체가 이재명 후보의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겠다는 것을 명확히 드러낸 거예요. 그 자체로. 그래서 윤호중 선대위 총괄 본부장께서 욕을 했습니다만은 당연히 이제 실질적인 절차는 변호인들은 이렇게 하게 되겠죠. 네, 서면으로. 그러니까 그렇죠. 네네. 서면으로 내야 이제 효과가 있을 것인데 기일 변경 신청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노골화하는 거예요. 더더욱 노골화하는 거예요. 아니 일반인들도요. 그렇습니다. 네. 보통 이렇게 예를 들어서 외국 출장이 있습니다라든지 뭐 외국 바이어가 와서 피치 못하게 미팅을 해야 됩니다라든지 해도 한 번 정도 두 번 정도는 뭐 변경해 주는 게 통상적인 예 아닌가요? 원래 그렇죠. 저희도 이제 제가 변호사를 했으니까 예. 옛날에 그 이제 공판기일이 잡히면 첫 번째 기일은 이제 연기 신청하면 100% 받아준다고 생각을 해요. 예. 왜냐하면 첫 번째 기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언제 재판이 잡힐지 모르는 상황에서 기일을 딱 잡으면 일상생활하는 일반인들이 뭐 약속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있잖아요. 갑자기 근데 잡히면. 그거를 내가 뭐 어디 미국 가기로 했는데 그거 취소하고 재판 나가? 아이 제가 그 예측 못했으니까 첫 번째 기일은 한 달 후로 잡아주십시오. 네. 이렇게 하면 그거는 당연히 잡아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거운동 기간에 기일을 잡은 것도 문제지만 지금 이게 이 첫 번째 기일을 연기해달라고 하는 거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역시 뭐 똑같은 그 행동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거 한번 지켜볼 일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일을 연기시켜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선거에 개입한다. 예. 법원이 판사가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라고 봐서 그건 분명히 탄핵 사유가 저는 된다고 봐요. 선거 개입하는 거고 저희 투표권을 가진 국민 입장에서는 그렇죠. 참정권에 참정 대한 침해는. 아주 심대한 우리 의사 판단을 흐릴 수 있는 그렇죠. 거고 네. 제가 찾아보니까 5번 김혜경 여사 저거까지 돼 있더라고요. 그 판결 그 저 예정까지 돼 있고 또 하나가 드러나지 않은 것 중에 보니까 김용 그다음에 또 누구죠? 저 대북 그 송금했 이화영. 이화영 그 부지사 네. 등등에 대한 판결도 날지도 모른다 요 기간에 왜냐하면 그래서- 이제 하도 뭐 다 몰아서 그냥 망신 주기 내지는 어떤 그렇죠. 실질적 피해를 주기 위한 부분이니까 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우려까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저는 이재명 후보를 낙마시키는 것이 저쪽에서 최종 그 목표입니다만은 만에 하나 안 돼도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융단폭격을 해서 뭐 범죄자 낙인 뭐 이런 것을 좀 찍으려고 하는 부수적 효과도 지금 노리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고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저는 충분히 생각합니다. 좀 조심스럽지만 의원님 그러면 고법에서 파기환송 그 재판부에서 요거 받아들여질까요 어떨까요? 길병행 신청 잘 안 해줄 것 같은데요. 지금 분위기로? 네. 그렇게 하려면은 굳이 15일 날 잡고 집행관 송달 촉탁을 했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안 해줄 것 같고 다만 이제 송달이 안 되면 이제 이게 첫 번째 기일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약간의 법원 내부에서 논란, 그러니까 저쪽에서 우리는 지금 법을 최대한 어길 때 어떻게 할 거냐를 지금 네. 상정하고 있으니까 첫 번째 기일이 아니다. 네. 파기환송 옛날에 항소심 했고 대법원 갔다 왔지만 이어진 거다라고 보면 첫 번째 기일이 아니라고 주장하면
첫 번째 기일을 잡을 때 5일의 그 저기 여유를 두고 잡도록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다고 하면서 이번에 15일에 송달이 안 되면 16일을 다시 기일 잡아서 또 송달하고 그런 식의 행위를 할지도 모른다는 이제 생각을 대비는 학원이 있는데요. 송달은 꼭 예를 들어서 안 됐다. 그런데 공시송달로 하고 바로 판결일자 잡는다 이렇게 바로 해버리는 경우는 없어요. 그럴 수는 없어요. 공시송달은 기일이 필요합니다. 공시일 하는데 그게 이제 이렇게 되겠죠. 송달이 안 되면 다시 기일을 잡아서 송달을 할 겁니다. 그럼 보통은 일반적인 상식으로 또 5일을 간격을 두고 일주일 후에나 다시 나오세요 해야 되는데 물론 얘들이 이 법원이 최대한 이재명을 죽이기 위한 목적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한 2, 3일 정도 후에 잡아서 또 집행관목 빨리 가봐 이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송달이 안 된다. 그러면 송달이 안 되면 송달을 받고 안 나오면 불출석이 돼서 한 번 불출석하고 그 다음 불출석 때는 선고를 해버릴 수가 있죠. 근데 송달이 안 되면 송달이 한 2번 정도 안 된다. 그러면 이제 공시송달 절차로 가겠는데 공시송달이 가면 14일을 기본적으로 어디 법원 방 같은 데 띄워놔야 됩니다. 공시하는 날짜가 14일이 있어요. 필요하다. 그래서 공시이기 때문에 그냥 실제로 송달하는 게 어디 신문 같은 데 내놓고 볼 땐 보고 말 땐 말해 이게 공시송달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기본적으로 14일의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14일의 기간이 지난 다음에 첫 기일을 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14일은 또 지나간다. 그렇게 되면 29일 정도 이렇게 되게 15일에서 아무리 바투 잡아도 그렇게 돼서 뭐 송달을 안 받게 되면 기본적으로 6월 3일 전에 선고가 되겠나 이런 생각도 하고 근데 그러나 그거 외에도 저희들은 만약 기일 연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반헌법적인 태도다라고 규정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럼 그 다음 절차는 민주당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리지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이렇게 안 됐을 때는 대법관도 또 대법원장도 다 탄핵해야 된다는 아주 굉장한 울분의 댓글들이 많거든요. 또 현장에서 들어봐도 뭐 일반인이 다 법 전문가는 아니지만 또 화가 난 측면도 있지만 최소한 대법원장은 탄핵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정말 많이 올라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내부적으로 의총이나 이런 데서 논의는 있었습니다. 네, 충분히 논의되고 있고요. 사실상 이런 겁니다. 대통령을 탄핵하는 일도 굉장히 국가의 에너지가 소비되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윤석열이라는 그런 정말 거기도 시대에 이상한 지도자를 만나서 우리가 그런 아픔을 겪었죠. 그 대통령이 탄핵된다는 것 자체가 역사적으로 슬픈 일이고 물론 윤석열 같은 사람은 빨리 쫓아내는 게 또 해피한 일이지만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탄핵하는 것도 국가의 에너지가 많이 소비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신중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저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예 아까도 얘기했듯이 심판보다 갑자기 자기가 공 차고 드리블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저거는 탄핵을 해야 돼요. 실제로 대법원이 뒤에 물러 앉아서 모든 분쟁이 생길 때 판단하던 사람이 갑자기 이재명은 안 돼라고 선언하고 와서 플레이를 하고 있다면 그건 명백하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대통령 후보자로서의 어떤 후보 선출권 헌법상 보장된 후보 선출권도 문제가 어겼지만 국민들의 자유로운 참정권을 보장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민주주의 사에서 가장 중요한 권리입니다.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저는 100% 탄핵 사유가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의총에서도 그럼 언제 할 거냐, 대법원장을 먼저 할 거냐, 대법관을 같이 할 거냐, 대법관 이런 논의들은 좀 있는데 그건 방법상의 문제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한꺼번에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다 10명을 통틀어서 해야 되고 다만 시기는 고등법원이 15일을 아직 길이 있고 그 다음에 진행하는 것을 지켜봐야 된다. 왜냐하면 그게 너무 늦지 않게 해야 되지만 또 너무 빨리 해도 적절한 어떤 전술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대법원장과 대법관 해서 총 10명을 탄핵을 해야 된다. 결국 해야 될 거다. 이게 6월 3일 이전이냐 이후의 문제를 떠나서 나중에 이게 다 해결되고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6월 3일 이전에 선고를 내기 위해서 대법원이 더 무리하면 그때는 또 당겨서 전체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종면 그 의원 대변인도 이제 비슷한 얘기를 쓰신 것 같아요. 다 단계별로 날짜별로 또 역산해서 다 준비는 돼 있다. 딱 한 가지 혹시라도 민주당이 이제 주저주저하는 그런 일만 남았는데 절대 그럴 일 없다. 그러지 않습니다. 저기 그때 의총 분위기도
물론 한두 분은 조금 더 신중하자고 하는 의견을 표명한 경우도 있지만 그 부분도 탄핵을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제 그게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민주당에서는 지금 저쪽에서 전쟁을 일으켰고 선전포고 있고 포를 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건 명확히 인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슬라이스라고 각 경우에서 이렇게 슬라이스해서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국민 여러분께서 걱정 안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역풍에 대한 우려 이 부분은 현장에서 보니까요. 우려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어떤 측면을 봤냐면 뒤에서 이제 이 시장 상인 중에는 뭐 진보 보수 그 알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그렇죠. 모여서 후보 곁을 이렇게 같이 따라가고 하는 분들은 일단 지지자라고 분류를 하더라도 원래 물건을 팔고 있던 상인 이런 분들은 성향은 정확히 알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툭툭 이렇게 질문 지나가듯이 이렇게 던져 보면 이거 지금 이번 이 판결에 대해서는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게 압도적이에요, 실제로. 제가 보기에도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반대한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조차 에이 저건 아니지 이렇게 생각할 판결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 뭐 나는 뭐 예를 들어서 한덕수가 되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하는 사람조차도 저건 좀 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판결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역풍이나 이런 거는 저는 역풍 이런 것을 또 크게 감안하지 않아야 한다. 왜냐하면 이미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위헌적인 행위를 했어요. 위헌 행위를 했고 우리가 이재명 후보가 되냐 이걸 떠나서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명확하게 선언하고 탄핵을 하는 게 맞죠. 정치인으로서는. 그래서 적시에 대한 것도 저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격앙되고 정말 화가 나고 저도 화가 납니다. 저도 사실은 이제 12.3 내란의 밤 때부터 익명의 전화 2통을 받고 그날 이후로 지금도 언제 이게 잘못된다면 만약에 정권이 순조롭게 정상적으로 바뀌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저 자신은 어떻게 될까? 이런 두려움 속에 항상 있죠. 그런데 이번 이 판결을 보고는 진짜 막 쌍욕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저도 사실은 그래서 성질 같아서는 당장 즉시 즉각 뭐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한덕수 때 이렇게 보니까 제가 그런 농담을 했거든요. 한덕수 때 대부분의 여론이 당장 탄핵해야 된다 했는데 민주당에서 그야말로 적시 맞습니다. 끝까지 이제 인내하고 가면서 자기가 약 올라서 제가 이런 농담을 했죠. 그냥 즉시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것도 있고 하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전법이 약 올라서 떼굴떼굴 구르다가 자기가 지풀에 자빠지게 하는 게 최고의 전법이다 했는데 지풀에 자빠져서 심판복을 그냥 자기 승질에 못 이겨 벗고 나가잖아요. 나가서 지금 김문수랑도 지금 아주 창피를 당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때 한덕수 입장에서는 그랬겠죠. 야 제발 좀 빨리 좀 탄핵 좀 해주라. 맞아요. 탄핵 마렵다고. 탄핵 마렵다. 탄핵해주면 내가 이런 식으로 해서 나는 도저히 이러면서 이제 막 발표를 나오고 싶었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탄핵을 해야 한다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참고 했던 거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적시 얘기를 하시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실은 어떤 전술적인 측면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정확한 타이밍에 때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치 실수 없이 할 수 있도록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겠습니다. 신장식 의원은 법 왜곡 그 판사 검사 처벌 법 이런 것들 독일에 있다라고 이제 선례도 얘기하고 하면서 몇 가지 그 개선 안들도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탄핵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검토를 했고 날짜별로 역산해서도 준비를 하시는 걸로 이제 이해를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시청자 여러분들도 정말 화가 나고 정말 울분의 댓글 또 주변에 수많은 불안감 단톡을 보면 정말로 많은 그 불안감과 화가 나는 글들이 올라오지만 분명히 민주당에서 적시에 준비를 하고 있다. 또 날짜별로 역산해서 벌어질 모든 일을 시뮬레이션해서 준비하고 있다. 실제 제가 들은 말도 대법원에서 그 통화하면서 제가 통화 기록을 아까 그 다른 작가에게 이렇게 전달드린 적이 있는데 대법원에서 그런 분위기가 있대요.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한 거지? 라는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해요. 제가 보기에는 그 대법관들이 사실은 이제 그런 걸 좀 판단하기 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평생 이렇게 별로 싫은 소리 안 듣고 자기들이 판결 자기들이 어떻게 갑이잖아요. 항상 최종적인 검사들조차 법정이면 아이고 판사님 하고 이제 이래서 아마도 그렇게 결정하면 야 대법원 판결인데 따라야지 여기에 명분에 꼼짝 못할 거다라고 생각해서 높아요. 근데 저렇게 국민들이 근데 그런 국민이 아닙니다. 지금 대법관들이 생각하는 국민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법관들이 생각하는 국민은 저 옛날 시대에
국민들이 생각하는데 우리 국민이 그런 국민들이 아닙니다. 굉장히 똑똑한 국민들이라서 오판했을 겁니다 아마. 네. 예. 형사소송법에 대한 그 개정이라든지 그다음에 공직선거법 그 조항을 아예 바꿔서 예를 들어 낙선자에 대한 이런 처벌 조항에 대해서 없앤다든지 또는 낙선자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이런 부분을 없앤다든지 또 소급 적용한다든지 소급 적용은 뭐 조항에 넣든 안 넣든 형사법적인 거는 저 피의자 또는 피해자에게 유리하면 소급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어떤 대안들은 어떤 게 논의되는 게 있으세요? 원래 이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당연히 그 불소추 특권, 그러니까 소추되지 아니하는 특권을 받게 됩니다. 그건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국가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잖아요. 그 소추에 대해서는 기소뿐만 아니고 형사 재판의 진행, 항소까지 다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다른 사건 재판하면서 이렇게 재판관들이 쓴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다수설이냐 뭐냐 이런 건 따질 필요 없이 당연히 소추가 제한이 되는데 문제는 국민의힘이나 이런 분들이 다 저게 된다고 우기고 변호사들도 자기들이 아는 것과는 달리 실제로 믿는 것과는 달리 저렇게 주장을 하니까 이제 논쟁거리를 만드는 것 자체가 저쪽의 성공이잖아요. 그래서 그에 관한 명확하게 법으로 그래 아유 너무 당연하지만 그렇게 우기니 또 이상한 짓을 할지 모르니 법으로 만들겠다 이런 보관도 가능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는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조항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대법원이 악용했듯이 그 행위라는 개념이 굉장히 애매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동안 물론 공직선거법으로 해서 그 허위사실 공표죄로 인해서 선거 그 당선된 사람들이 그 직을 박탈하고 한 것도 많았지만 행위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에 대법원 반대 의견 얘기했듯이 굉장히 넓게 허용해 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판결은 정반대로 그걸 제한하는 방식으로 판결해서 문제인데 그래서 그 행위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한을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너무나 정치에서 그 자유롭게 토론해서 사람을 뽑자고 하는 그 정치판에서 지나치게 사법비 개입하고 그것이 검찰 권력과 개입했을 때는 완전히 특정인한테 편드는 것이 돼서 그래서 그 부분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대법원이 저렇게 관료화되고 대법원장 지휘알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는 뭔가 정원 통제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법관 우리 굉장히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무슨 대법원장 한마디 되면 꼼짝 못하고 이런 사람처럼 지금 보이잖아요. 그래서 차제에 한 20-30년 된 논쟁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대법원관이 좀 많아야 된다. 아니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이런 식으로 판결을 한다 그렇죠. 그러면 이번 TV 토론 어떻게 하겠어요? 겁나서. 그렇습니다. 했다간 다 대법관들이 아마 그건 뭐 좀 심한 말이고 근데 아무튼 그래서 대법관 증언의 문제. 대법관 증언에 그 김용민 의원이 네. 14명에서 30명 얘기했었죠. 예. 제가 그 법대 대학원 다닐 때도 기억이 나는 게 이상한 이중적인 거를 대법원에서 한다는 맞습니다. 게 예. 기억이 났거든요. 예, 뭐냐면 재판이 과중하다. 그래서 뭐 4인 1부로 돼 있는 저기를 부를 더 늘려야 된다라고 대법원이 요청을 하고 그 당시에도 그러면 대법관을 늘리는 거 법원조직법 뭐 4조인가에 대법관을 늘리는 걸 또 막상 얘기를 하면 자기들이 또 반대를 해요. 싫어요. 예. 자기들이 업무가 과중해서 늘려달라 해놓고 막상 늘리려고 그러면 반대를 하고.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실제로 일반 사건도 굉장히 처리가 늦거든요. 그래서 대법관들이 사실은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뭐 되는 날만 좋고 되고 나서는 뭐 힘들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실제로 업무가 과중해요. 그게 한 20-30년 된 논이에요. 이미 그 정도 된 논이고, 그래서 대법관들을 좀 많이 뽑아서 대법관들한테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해 주자 일반 국민한테. 그런데 대법관들이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더 많아지면 권위가 떨어진다고. 그렇죠. 생각해요. 자기들 기득권. 사실 그렇잖아요. 대통령이 한 명이니까 또 권위가 있는 거, 뭐 이런 대통령 100명이다 그러면 뭔가 좀 그런 것처럼. 그래서 상고법원을 만들자고 하죠. 대법관을 늘리지 말고. 네. 근데 그거는 사심처럼. 그렇죠. 네, 상고법원 아니요. 사심이 아니고 이제 대법원에 재판 받을 거를 고등법원에다가 상고부를 두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대법관한테는 안 받고 그러면 이제 대법관한테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해서 안 된다 하다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건 좀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대법관은 사실 늘려야 돼요. 대법관을 늘려서 해서 그래서 이번에 법안을 발의했고 그 다음에 대법원이 이렇게 편향적으로 판결을 하면 헌법재판소에서 그거에 대해서 판단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논의도 있습니다. 원래 네, 대법원이 가장 알레르기 정진 의원이 발의를 그렇죠. 하셨죠. 재판에 대해서는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수 없도록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일부를 제외하고는 아주 예외적인 걸 제외하고는 할 수 없도록 돼 있는데 사실 저렇게 대법원이 이제 플레이어로 뛰는 자기가 공 몰고 공 드리블하고 다니는 짓을 하면 그거에 대한 통제가 당연히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사실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